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마이팀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여기에서 이렇게. 예. 카메라 싫어해. 너무 망가가지고. 카메라가 싫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선배님. 예. 아, 김지원 예, 대변인.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오늘 안 추우십니까? 오늘 패셔니스타답게 또 우리 변상욱 그래, 대기자님께서. 목도리를 집었다 놨다 했는데, 목도리 갖고 나올 걸. 너무 춥습니다. 너무 추운데 오늘 광화문에 나오셨군요. 예, 이번이 마지막 토요 집회일 거라고 믿고. 믿고. 예. 저도 그렇게 예, 믿고 그렇게 싶습니다. 믿고, 예. 오늘 아.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매주 나와보지만 나올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이번이 마지막이겠지. 동네 약국에 며칠 전에 들렸더니, 대개는 역류성 식도염에 먹는 8포짜리를 주는데, 내가 딱 가니까, 끄떡끄떡 하더니 20몇 포짜리를 장복. 장복하라고요. 아, 이렇게 오랫동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상비약으로라도 집에 놔두세요 하면서 20몇 포 정도를 확보했는데, 네. 뭐 이제 다 그렇게 안 먹어도 될 거라고 믿고, 예. 서너 포만 더 먹으면 되겠죠, 뭐. 아, 그럼 이제 대기자님께는 제가 또 언론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이제 최근에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좀 총론으로 여쭤볼게요. 총론으로 하면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은,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게 눈에 이제 보이는 거죠. 언론에, 사법에, 그 다음에 물론 거기에서 언론도 빠질 수는 없고 사법도 들어가지만 요번에는 거기에 극우 종교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이 예.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에 땅 가지고 곳곳에 재산을 모은 사람들의 카르텔이 사회 각 분야에 흩어져서 더 공고해진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극우화에 대해서 자기가 보증을 쓴다든가 유튜브를 많이 보라고 한다든가 하는 거고, 극우 집회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쪼르르 달려가서 아부를 하고 굴종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 결국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가 우경화로 갔다가 우경화에서 다시 극우로, 거기에서 이제 남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파시스트의 모습까지 보인다는 데에서 그 계열화가 이제 제일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거 이렇게 들어보면 두 가지 포인트인 거예요. 그런 어떤 계열화의 과정을 언론이 생중계하듯이 예. 보여줌으로써 보는 사람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예. 이게 뭔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점점 되어버리는 지점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정쟁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헌법과 반헌법, 폭력과 비폭력, 어떤 그런 상식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언론에서는 이것을 정쟁화를 시켜버리니까 네. 이건 그냥 뭐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프레임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한 역사의 이제 맥락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국가적으로 또는 민족이 가야 될 방향인가를 설정하고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언론이 움직여야 되는데, 언론이 그걸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하신 대로 여야 정쟁이죠, 뭐. 늘 여야는 그래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여야는 그래요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숨은 것은 정치적 입장에서는 중도층을 어떤 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떼내가지고 따로 한쪽에다 놔둔 다음에 나중에 이제 포퓰리즘으로 공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정치적인 혐오를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중도층을 떼내고 뭔가 역사의 진보를 믿는 사람들과 중도층이 섞이지 않게 한 다음에 선거 때가 되면 이제 거기다가 막 집어 던지면서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하는 밑밥을 까는 거죠. 근데 언론이 그걸 갖다 읽어냈을 거는 틀림없는데 읽은 다음에 외면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결국 언론이라고 하는 기득권의 한 부분이 앞으로도 생존해 나가고 자기들의 이득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만들려면 누가 집권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언론이라고 보기보다는 지하 정치 조직에 가까운 모습을 요새 보이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가 뭐 재판소에서건 기자회견을 하건 간에 얘기를 하면 그거 발언의 내용의 문제는 뭔지를 짚어주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아서 네. 스피커로서. 저희가 당에 있을 때 가끔은 네. 국민의힘의 어떠한 당의 액션을 조선일보가 받아쓰는 건지, 예. 조선일보가 쓴 사설대로 국민의힘이 움직이는지, 움직이는 건지. 아니, 저는 어떨 때 보면 조선일보가 또 국민의힘을 이 공동체 아닐까? 움직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 할 이 때 공동체. 많았어요.
파시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혐오하고 증오하고 분노해야 될 대상을 빨리 정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것에서 탄핵이 이제 확정이 되면 그 다음 타겟은 빨리 다음 누군가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마땅한 타겟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이재명 대표? 예. 아니면 뭐 누구를 하겠어요. 야당 대표 중에 조국 전 대표는 이미 감옥에 가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괜한 뭐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건드릴 것도 아니고, 사회민주인사들 중에서 굳이 건드려봤자 소용도 없고, 뭐 유시민 작가가 있다. 유시민 작가는 정치 안 하겠다는데 뭐 자기들하고 별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크고 거기에다가 종북이나 좌빨을 붙일 수 있고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적합한 인물은 이재명 대표죠. 이제 그러면 그 먹잇감을 이재명 대표로 삼았는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기 대선 열려서 대선 주자가 된다. 그러면 이제 조중동 어떻게 할까요? 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을까요? 허니문 기간은 없을 거라고 보죠. 또 동아일보의 스탠스만 요번에 조금 바뀐 것 같고, 전체적으로 봐서 보수 언론들은 묘한 어차피 이대로 가면은 이제 안 돼라고 하면서 양당제를 공격할 가능성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예. 양당제를 공격하면서 유권자들을 갖다 흐트러뜨리는 거죠. 흐트러뜨린 다음에 이제 되는 대로 죽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애매한 얘기지만, 또 선배를 씹으면 안 되지만, 민주당에서 또는 민주당 밖에서 공격하는 전 민주당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주워 모아가지고 그렇죠. 봐라. 민주당에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하는 걸 봐라. 그러니까 역시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은 끝이야. 끝내야 돼. 그걸 갖다 양당제하고 묶겠죠. 예. 제3지대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을 확대 증폭시키면서 일단은 양당제를 공격할 겁니다. 물론 양당제를 갖다 언젠가는 조금 다당제로 옮겨갈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20년은 이 파시즘의 싹을 갖다 완전히 잘라내고 뿌리를 뽑고 분명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확보할 때는 지금으로서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이 똘똘 뭉쳐가지고 커지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런 걸 외면하겠죠. 그래서 멀리 무덤덤하게 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정치를 이야기하면서 따로 속내를 갖다 챙기겠죠. 그렇게 봐야겠죠. 아니, 또 이제 종교 쪽 취재를 오래 하셔가지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예. 아니, 이제 뭐 저 그것 쪽은 워낙 이제 종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독교의 일부 세력과 결탁을 해서 저런 과격한 발언과 여러 가지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지금 너무 많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 맨입으로 왔네. 기독교의 스펙트럼이 달라요.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특히 사립교단 같은 것들,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엄청나게 누려온 기득권에 대한 어떤 확보 또는 유지에 대한 야망이 있는 거고, 행동대장으로 나선 인간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걸 발판으로 해서 정치 행동주의를 확대시키고 거기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볼까라든가, 아니면 기독교의 교권을 장악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미래 지도자로 나서 볼까. 저마다의 야심들이 다 다르거든요. 결국 그걸 묶어낼 수 있는 힘은 뭔가 이렇게 상징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에는 그런 인간이 없어요. 결국 이승만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국가에 가장 유사하게 다가갔던 역사 속에 대한민국 현대사의 인물은 이승만이거든요. 예를 들면 초대 대통령인데 국회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다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시하면서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권력을 휘두르시는 국가에 가장 가까이 갔던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순진한 교인들한테 제시하면서 해볼 수 있다. 뭉치자. 이렇게 해갖고 맨 처음에는 전광을 선택했다가 사람이 워낙 엉망이니까 떡물 튈까봐 교회 원로들이 손을 떼고
요번에 이제 손연보를 잡았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이것도 이제 계열하죠. 동성애 성소수자, 예. 그 다음에 노조가 좌지우지하는 언론, 그 다음에 좌빨들이 가득한 민주당,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북한, 그 뒤에는 중국, 그 중에 아무거나 걸리면 다 걸리는 거죠. 야, 하나만 걸려도 다 같은 무리로. 그래서 종북 게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 민주당이 좌빨이라는 말도 나오고, 뭐든 걸리면 다 좌빨로 몰아가는, 예. 이러한 계열화 속에서, 결국은 교회는 정치하고 손을 잡고 혐오와 배제를 수단으로 해서 자기들의 위기를 탈출하는 거고, 국민의힘도 자기들의 모자라는 지지를 보완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러한 그 세력을 이용해서 사실 돈벌이로 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돈벌이를 하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전광훈, 손연보 같은 사람들이고, 행동대장들을 그렇게 더러운 걸 갖다가 시키고 자기네들이 뒤에서 유리한 제도를 계속 이끌어가면서 기독교 국가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이제 종교적 야망을 갖고 있는 원로들이 또 뒤에 버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같이 협력하는 국민의힘은 표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 이제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스스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종교와 정치 권력이 손을 잡으면 종교는 자기들의 아젠다를 정치에서 뜯어다가 쓰고, 정치는 종교와 같이 자꾸 만나면 교조화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건 서로 다른 의견들이 뭔가 협의를 통해서 협치를 만들어내고 이래야 되는데, 정치가 자꾸 교조화돼가지고 마치 자기네와 다르면 다 이단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와 다르면 당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그래야 되는데 좌빨이라고 부르는 거지. 프레임을 그래야 씌워버려서 돼. 이제 고립시키려고 그러니까 마치 하고. 이슬람 예. 권위주의처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결국은 정치가 종교를 만나면 그렇게 교조주의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금은 어떻게든 먹고 살 것 같지만 점점점 자기들 입지가 좁아질 것이다. 좁아지고 극으로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날씨가 추운데 고생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뭘 연락을 해? 고맙습니다. 예, 예. 예. 네.